안녕하세요. 오늘 M&J 문화복지재단의 연구 성과 결과 공유 발표를 하게 된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의 조미영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앞서 연구가 시작된 고민을 공유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짧은 발표 시간이지만 그 고민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지속적으로 이 고민들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지원 기관 실무자의 고민을 듣고 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서 시작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꿈을 가진 청소년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지원하는 M&J 문화복지재단의 드림 프로젝트를 평가하면서 재단 안에서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먼저 실무자들의 고민은 한마디로 업무 경력이 쌓여갈수록, 즉 나이를 먹어갈수록 청소년과의 나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언제까지 나는 청소년 실무자로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직업 정체성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아질수록 머리로는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또 청소년의 말과 행동, 생각 등에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은 점점 더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소진하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진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이들을 맞추고 무작정 따라갈 수도 없고 어른으로서 무작정 맞춰가는 게 맞나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면 실무자도 소진하지 않고 오랫동안 무언가에 떠밀려 하는 일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실무자도 주체로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실무자들의 고민과 바람을 재단이 함께 해보자. 그래서 교육과정을 운영해보면 좋겠다. 교육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또 M&J가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요. 또 다른 고민의 하나로는 다른 재단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M&J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연속 지원하는 드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속 지원을 하면서 재단과 아이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아이들이 재단의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재단이 듣고 싶은 말을 하거나 재단의 눈치를 보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단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기에 어떻게 하면 연속 지원으로 인한 이러한 의존성을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렇다면 청소년 곁에 있는 실무자 지원을 통해 청소년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에서 두 개의 고민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청소년 실무자 역량 강화와 청소년 지원 사업의 사업을 연계가 가능할까?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이것이 연구의 출발이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네, 이렇게 시작된 연구가 19년 7월부터 2월까지 실무자 17명, 청소년 15명 해서 총 32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 실무자가 말하는 청소년, 청소년이 말하는 어른, 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교육 과정에 대한 제안. 그 중에서 오늘 발표는 실무자가 생각하는 청소년 실무자의 역할과 청소년이 말하는 좋은 어른과 나쁜 어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예전과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다. 이 말인즉슨 환경이 달라진 것이지 청소년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무자와 청소년이 어떻게 다른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 꿈, 돈, 관계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고 청소년이 말하는 좋은 어른은 어떤 어른인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이 살고 있는 오늘은 실무자들의 지나온 청소년 시절과는 다릅니다. 근데 실무자들은 본인의 청소년 시절에 기반해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에서부터 갭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쫓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 실무자들 본인들도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쫓았던 문화가 무엇이었는지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지금 30, 40대 분들은 뭐 비교를 하자면 싸이월드, 지금의 친구들이 유튜브를 접하듯이 또 저는 또 그 이전 이런 것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그런 문화가 달라진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는 20, 30년 전보다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가 청소년과 실무자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성세대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쌓여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청소년들이 현재 변화하는 사회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듯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과는 달리 변화를 수용하는 속도가 더딥니다. 이러한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정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지만 청소년들은 어른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울 게 있는 어른이었으면 좋겠고 정보를 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까이에서 청소년을 잘 알고 있는 어른이 줄 수 있는 정보와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청소년을 잘 알고 있는 어른이 지도와 안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청소년들은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실무자들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 특히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실무자들은 청소년들에게 꿈이 없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진짜 꿈이 없어서 꿈이 없는 것인가? 예, 꿈을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 꿈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꿈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꿈을 정해놓고 계속 너의 꿈이 뭐냐라고 꿈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건 청소년들이 제가 인터뷰할 때 한 말입니다. 어디를 가나 내 이름 옆에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한다. 그래서 장래 희망을 못 쓸 때 항상 불안했다. 그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강박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의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실현해 가야 된다라는 걸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꿈을 정해야 된다라는 걸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 꿈을 꾼다고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라는 그 말 안에는 사실상 꿈을 꾸는 것과 현실적인 부분들, 뒤에서 이어지는 돈에 관한 내용과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아마 되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실무자들이 살아온 그
시대에서는 돈을 밝히면 속물이라고 어른들한테 그렇게 들었었던 사회라면요. 지금 청소년들은 뭐든지 다 돈으로 사야 하는 그런 사회에 그야말로 자본주의 사회 정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배가 부르면 됐지 뭐가 문제냐 이런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한 세대라면 청소년들은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밝혀야 산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자들은 아이들이 돈 이야기 안 하고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 그 시기에는 돈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안타까움에서 아이들의 입에서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본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돈을 잘 버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돈이 없는 생활을 이미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돈이 목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사이의 갈등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을 벌 수 있어? 아까 앞에서 말했죠. 이 진로를 내가 이 꿈을 꾸면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나요? 그 말은 이거 사이에서 갈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대변해 주는데요. 진짜 건물주가 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돈에 자유로우니까 본인이 뭘 하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프리랜서 쪽을 꿈꿨었는데 그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일단 뭘 하든지 간에 결론은 돈이 되니까 그럼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건물주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아이의 말들 속에서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는 말인 거지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지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관계, 이것도 참 많이 다릅니다. 변화된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 맺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가 누구야? 친한 친구는 어때? 이렇게 물었을 때 아차 이 질문은 얘네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친한 친구는 일상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고민이나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한 친구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의 청소년들은 필요에 따라 만나는 친구가 달라집니다. 친하지만 고민을 나누지 않아요.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가 따로 있고요. 고민을 나누는 친구가 따로 있고 쇼핑을 같이 하는 친구가 다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에 따라서 친한 친구의 정도를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큽니다. 바꿔서 말하면 타인이 나에게 폐를 끼쳐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죠. 이것이 저는 기성세대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되게 외로워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외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 또한도 기성세대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를 좀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청소년이 말하는 좋은 어른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능력 있는 어른입니다. 권위가 있는 어른입니다. 권위적인 어른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어른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어른은 좋은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어른이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친구 같은 어른, 친구 같은 선생님이 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어른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보다 더 능력을 갖춘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실무자들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른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을 보면서 실력이 있는, 능력이 없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인 신뢰를 쌓기가 어려웠던 지점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어른, 그래서 배울 게 있는 어른, 청소년들을 끌어줄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어른은 그 신뢰를 토대로 친구와 같은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른들이 느끼는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렇게 소통 방식이 달라져서 SNS나 이런 거에 더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에 대한 불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아무리 변화해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가 있고 청소년들에게 어른으로서 해야 될 역할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행하는 방식이 달라져 있을 뿐이고요. 네, 그래서 재단이 제가 이 연구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는 그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FGI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는 정보를 교류하고 지지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는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서 FGI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이렇게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가면서 청소년이 했던 그 말입니다. 저 오늘 힐링하고 가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 말이 저는 아마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